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책방. 오늘의 주인공은요, 21대 국회에서 여성, 청년, 장애인을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1호였던 분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눈높이 정치를 펼치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혜영 의원 오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 이 헤어스타일 처음 하셨다면서 좀 어색해 하셨는데 회열이 평생 하신 머리처럼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네. 시작하자마자 놀리시는 거예요? 아니 진짜 저희는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네. 너무 자연스럽고 예쁩니다. 맞아요. 네, 괜찮습니다. 제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네. 그 3cm의 턱을 없애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그 3cm 턱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부터 저희가 잘 모르겠고 네. 예, 어떤 의미입니까? 누군가한테는 3cm가 잘 보이지도 않고 예. 아무렇지도 않을 턱이 저에게는 이제 휠체어가 그 턱에 부딪히면 넘어질 수도 있고요. 또는 건너가지 못하는 장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턱을 좀 없애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국회에 들어왔고요. 국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이런 문턱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꾸자 해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부터 그리고 심지어 국회의사당 준공한 지 47년 만에 본회의장에 발언대를 낮추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눈높이에 맞게끔 이제 휠체어에 앉아서 발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아까 여성과 청년과 장애인을 대표하는 비례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유니버셜 디자인 기본법이라는 것을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네, 이 법안은 사실 장애인에게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아동부터 장애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군가가 차별 없이 어떤 건물에 들어갔을 때나 아니면 제품이라도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또 필요한 사람에게 딱 맞춰서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네. 아직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규정을 하고 또 정부가 그걸 제대로 만들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고 하는 법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버스를 타면 우리 천정에서 손잡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키 큰 사람은 잡기 편하지만 키 작은 사람은 손잡이 잡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버스의 손잡이의 높이를 길고 짧게 이렇게 만들어준다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듯이 이렇게 장애와 상관없이 성별도 차별하지 않고 국적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과 제품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지는 거네요, 한마디로. 그렇죠. 한 명 한 명이 다 배려되는 사회인 거네요. 네. 그 의원님께서 그 국회에서 지하철 출퇴근 챌린지를 한번 해봅시다 하고 제안을 하셨다면서요? 우리 네. 한번 했었죠. 그래서 의원님들이 참여하셨죠. 한동안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되어서 많이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법안과 장애와 관련되어 있는 법안과 정책을 만들려면 좀 체험을 해서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동참을 해주셨어요. 근데 반응이 참 다양했어요. 어떤 분들은 눈높이를 다르게 하다 보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실제로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탔는데 다른 분들의 좀 따가운 시선, 불편한 시선을 받아보신 거죠. 그러면서 장애인분들이 처음에 사회에 나왔을 때 그 불편한 시선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공감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도 휠체어 타다가 뒤로 꽝 하고 많이 넘어졌는데 실제로 넘어지신 의원님이 있어요. 저 동영상으로 봤는데 제가 그 경험을 아니까 너무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드려서 괜찮냐 이랬더니 괜찮다고 살아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반응들도 있었는데 제일 큰 반응은 제가 국정감사가 이제
3년 차, 세 번째로 네네. 접어들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 혼자 장애와 관련된 걸 발언하고 그리고 법안 만들고 하는 느낌이었다면 네네. 올해는 다양한 의원님이 다양한 상임위에서 장애와 관련된 정책도 질의해 주시고 예산도 챙겨 주시고 법안도 만들어 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번 챌린지를 통해서 좀 변화된 거 아닐까. 큰 변화가 온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우리 의원님 손길 닿는 곳마다 이렇게 고쳐 나가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서 참 다행이다 싶은데요. 오늘 최희영 의원님의 인생책은 닉 부이지치의 허그라는 책입니다. 어떤 책인지 우리 허위평론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닉 부이지치는 호주 청년인데요. 예. 보면 이 왼쪽에 그러니까 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 팔과 다리가 없는 상태로 이제 태어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처지를 너무 비관한 나머지 8살 이후에 자살 시도를 3번이나 해요. 8살 이후. 예. 그래도 이제 부모님이 워낙 전폭적인 지지 또 신뢰를 보내주셨고 덕분에 또 잘 성장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자신이 이제 경험하면서 느끼는 세상과의 어떤 싸움, 또 사람들과 어울려가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자신이 겪은 상황들을 사람들에게 이제 비전으로 승화시켜서 전달해주는 과정까지 담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역경을 거쳐온 사람이 어떤 인생의 성찰을 갖는지 담겨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또 책 제목이 허그거든요. 네. 보면 팔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껴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역설적인 제목인 거죠. 그러니까 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닉 부이지치가 어떻게 세상을 껴안고 있는지 예,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의원님 이 책 언제 처음 읽으셨어요? 사실은 저는 책보다는 그 TV 프로그램 중에 W라는 다큐가 있었어요. 있었죠. 네. 했어요. 그때 이제 닉 부이지치를 처음 보게 됐고요. 책은 좀 더, 이분은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해서 책이 나와서 읽게 됐는데요. 사실 그 처음 방송 봤을 때가 제가 사고 다치고 장애를 가진 지 5년 차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자립을 다 하고 저 나름대로 도전을 하고 했음에도 장애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드는 시기였었어요. 과연 내가 장애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고민이 한참 있었는데 그때 닉을 보고 과연 닉처럼 나는 장애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있나 제 자신을 의문을 던지기도 됐고 꼭 부정적인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좀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바꾸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저의 삶이 변화를 준 게 이제 닉 부이지치가 된 거죠. 그렇군요.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 함께 닉 부이지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계를 껴안다. 의원님, 제가 차트를 띄려다가 지금 사진에서 눈을 못 떼고 있어요. 와, 진짜 어머 어려 세상에. 보이시고. 웃는 모습이 완전 천사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듣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와, 이게 무슨 뜻인가요? 닉 부이지치가 강연을 참 많이 다녔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오히려 나보다 가진 것도 훨씬 많고 네.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데 의외로 자기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네네. 이 한 강연장에서 또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10대 소녀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저 무대 앞으로 가서 당신 한번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닉 부이지치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라고. 그래서 이렇게 껴안으면서 10대 소녀가 귀에 속삭였던 말이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예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뭔가 잘한다는 그런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당신 덕분에 내 삶이 바뀌게 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닉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커다란 감동을 안긴 거죠. 그러면서 닉도 사람들에게 비전에 대한 실현이나 이런 걸 많이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그 소녀를 통해서 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한다는 것에 대해 네. 배웠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닉이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사랑의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만 그 강연을 듣는 사람들한테 큰 힘도 얻는 것 같더라고요. 닉 부이지치가 한국의 학생들한테도 한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 네. 의원님 아세요? 네. 닉 부이치치가 한국에 왔을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 보고 느낀 점이 있더라고요.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1등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좀 불안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상위권에 들지 못하면 왠지 나고자 실패자가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느낀 거예요, 닉이. 그래서 닉이 하는 얘기가 비록 시험에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하더라도 절대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생각 그리고 뭐 힘든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믿어라. 그러면 더 좋을 것이다라는 말을 해줍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은 아까 얘기하셨지만은 8살 이후에 자살을 3번이나 청소년이 결심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큰 좌절을 겪었는지 딱 그 한마디만으로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남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네.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주변의 아이들이 막 놀린 겁니다. 너는 뭐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혐오 섞인 표현을 듣다 보니까 그리고 일반 학교를 다녀서 네. 일반 그 비장애인들과 함께 섞여서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받은 상처도 굉장히 컸던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자존감이 계속 떨어졌던 거죠.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모 그리고 이제 형제가 정말 따뜻한 사랑을 이 닉에게 보여줬고, 내가 만약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 부모와 또 형제들 얼마나 많이 슬퍼할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다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 특히 나의 내면에서 뭔가 장점을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러니까 내 안에 반짝거리고 있는 빛을 닉이 발견하게 되면서 네. 그의 삶도 정말 180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저 이게 앞부분에 있어서 줄을 쳐놨는데 화면에 보이는 그 빛나고 행복한 모습은 닉 부이지치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고단하고 긴 여정 끝에 얻은 결실이다. 딱 그 얘기가 있어서 제가 줄을 쳐놨고, 닉 부이지치 같은 경우 이제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경우고, 의원님 같은 경우는 20대 한창 나이에 사고로 척수장애를 갖게 됐다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 전에는 발레리나. 네, 이제 그 전에 저는 비장애인의 삶과 장애인의 삶을 다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였고요. 교통사고 전까지는 무용 발레를 전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이들 척수장애인 이러면 잘 모르시잖아요. 네, 네, 네. 네, 이제 교통사고로 이제 목부터 꼬리뼈까지 있는 뼈가 있는데 거기 안에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뼈가 탁 부딪히면서 신경을 건드려서 이제 저도 목을 다쳤는데 목 밑으로는 이제 마비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잘 모르시는데 이제 목 밑으로 마비가 오니까 이제 손가락에 장애도 있어요. 잘 못 움직이셔요. 그러니까 머리는 움직이라고 하는데 이제 움직이지가 않는 거죠. 저는 닉을 만났을 때 그래 나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면서 잘 살자라는 생각으로 그때 이제 장애를 다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런 기간들이 저는 5년 정도 걸렸는데요. 근데 사실 충분히 이 기간을 단축하면 사회에 나와서 활동하는 시간들이 더 길어질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중도장애인들을 사회복귀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유럽 네, 같은 네. 경우는 사고 날 때부터 집에 가서 또는 일하는 데까지 다 사후 관리가 되어 원스톱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직 되어 있지 않아서 앞으로 제가 좀 더 많은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의원님 이제 개인의 어떤 고통을 벗어나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의원님께서 이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센터, 네. 뭐 어울림이라는 것도 만들고 이제 오히려 사회 속으로 나가신 것 같아요. 그걸 계기로 그렇죠. 해서. 네. 예, 그리고 창단 멤버시고 센터장을 역임하셨던데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사회를 나왔죠. 네. 그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뭐냐면 강의를 저도 닉처럼 강의를 했었어요. 예. 어떤 강의를 했냐면 이제 제가 교통사고니까 어린 친구들한테 이제 학교에 가서 여러분들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사고 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고가 나면 나처럼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장애인이 되면 불편하고 힘든 점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안전사고 유의해라 이런 강의였어요. 네네. 맞는 말이긴 한데 어느 순간에 계속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부정적으로 남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느낌. 네, 그러고 나름 저는 휠체어를 타고도 삶을 재밌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왜 아이들에게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할까. 그리고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 그 친구들은 저를 봤을 때 동정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지 않을까. 닉처럼 그냥 긍정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장애인들에게 보여주고 강의를 한다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장애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장애인식 개선 교육센터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비장애인이 강의하는 것보다 장애인 당사자가 비장애인을 만나서 강의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해서 동료 이제 친구들, 특히나 중증 장애 친구들 10분으로 시작을 해서 제가 국회 들어오기 전까지 전국에 한 50명 가까이 되는 강사들을 양성해서 지금도 활동 중에 있고요. 그리고 더 컸던 건 인식 개선도 중요했는데요. 사실 중증 장애인이 직업 갖기가 제일 힘들어요. 직업. 네, 그렇겠죠. 사회 경제적인 네네. 활동하는 게 네네. 하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직업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의 개념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특별한 건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는 건 비장애인은 안 되고 장애인 당사자만 꼭 들어올 수 있는 센터가 됐고요. 그러면서 인식도 많이들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발레리나를 하시다가 아픔도 있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국회에 입성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랑 정치랑 연결해 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이렇게 어느 당이다. 좀 영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한 번만 만나보자.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보는 거야 뭐 어때 하고 나갔다가 고민을 하게 됐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사실 저도 장애계에 있었지만 그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까지 잘 전달이 되지 않거든요. 좋은 정책이 있다고 얘기하고 제도가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국회에서 그거를 잘 소통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연결이 되지 않아서 제가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장애인 당사자로서. 그 마음을 먹고 영입 제안을 받게 된 거죠. 이 가족들, 특히 이 남편분의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은 후회하고 있는데요. 남편분이 후회 많이 하시나요? 그때는 그러니까 서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워낙 제가 뭐 도전하고 뭔가 일을 하는 걸 좋아해서 뭐든지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제안이 왔는데 어떡할까 이랬더니 정말 1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해. 진짜? 네, 뭐 어때. 다른 가족들은 사실은 말리잖아요. 네. 뭐 뒤를 생각해서는 아니면 어떻게. 근데 우리 남편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해. 잘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그냥 어떻게 하다가 됐죠. 아니, 그 남편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그 장애인분들도 그 장애인 유형별로의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저보다 연식이 어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연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척수장애인들이 너 몇 년식이야 이거는 나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몇 년도에 다쳤니 이 뜻이에요. 중도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보다 한 3년 정도인가 늦게 다쳤어요. 그래서 재활병원에 제가 잠깐 이제 재활 운동을 잠시 하려고 방학 때쯤에 들어갔는데 그때 우리 남편이 다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던 거죠. 나이는 동갑내기 친구고 저도 모르게 장애 유형이 너무 똑같으니까 좀 알려주고 싶은 거죠. 도와줘야 되는. 네, 그러니까 너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야, 이런 건 이렇게 좀 해 하면서 이렇게 좀 잔소리 비슷하게 정보 알려주면서 생색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친구 사이가 연인 사이 되고 연인 사이가 부부 사이가 됐습니다. 아니, 남편한테는 어떻게 보면 큰 스승인 게 이렇게 옆에서 안 해줬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심적인 그런 좌절에서 쉽게 일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옆에서 이렇게 구박도 해주고 좀 잘해봐 막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엄청 의지가 되셨겠어요. 네, 근데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많은 정보도 주고 이제 막 리더를 했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 남편이 이제 휠체어 럭비라는 걸 하게 됐어요. 선수로.
예, 그러면서 국가대표 되고 운동량이 늘잖아요. 국가대표예요? 재활을 더 많이 한 거죠, 저보다. 분명히 처음에는 제가 훨씬 더 상태가 좋았는데 남편이 더 좋아지고 제 휠체어도 더 이제 실어주고 차에다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저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야. 닉 부이지치도 수영도 잘하고 모든 운동을 맞아, 잘해요. 맞아. 그래서 이런 건강한 이런 조화로운 신체 모습이 참 좋은데 네. 아까 남편분도 럭비 하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장애가 있으셔도 그렇게 운동을 해서 뭐 패럴림픽 나가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제일 존경스럽더라고요. 멋있어요. 네. 네. 그때는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아시안 게임을 우리나라 인천에서 한 적이 네. 있어요. 그게 2014년도인가? 예. 그때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주장이었고. 와. 그때 개막식에 이제 먼저 탁 나오는데 우와 멋있어. 정말 멋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에 와서 다시 얼굴 보니까 별로 안 멋있더라고요. 자, 한계를 껴안다. 두 번째 뜯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체적 장애만 생각하지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마음의 장애다. 이렇게 닉 부이지치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없는 사람은 없죠. 네. 근데 닉 부이치치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냥 두려움을 화재 경보기처럼 생각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삐용삐용 울리면 뭔가 위험이 있다는 신호잖아요. 네. 근데 그게 잘못해서 오작동을 할 수도 있고 오작동이라면 그냥 넘기면 되는 거고 그게 정말 문제가 있는 거라면 그걸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그 두려움 자체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라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뭐든 시도하지 않고 네. 그냥 포기해버리면 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쩌면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의원님 그 닉 부이지치 강연 뭐 여러 번 보셨을 것 같은데 그 강연 가운데서 닉 부이지치가 꼭 그렇게 뭔가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굉장히 감동적인. 의원님도 그 장면에 감동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 방송으로도 보고 저는 한국에 왔을 때 직접 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닉이 항상 강의할 때 하는 퍼포먼스 중에 하나예요. 이제 단상에 있다가 갑자기 넘어지죠. 넘어져서 한참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지거나 쓰러질 경우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그건 실패한 것이 아니다.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라. 막 이런 멘트를 하면서 자기의 장애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본인이 나도 일어나겠다 하면서 이제 보여주는 건데 And you will find that strength to get back up. Like this. 대부분 이 모습을 본 이제 강의를 보신 분들은 그 장면에 되게 많이 울기도 하고 감동받기도 하고 한다고 해요. 근데 책을 보시면 닉이 항상 성공한 거는 아니에요. 이제 강의를 하러 퍼포먼스를 보여주러 갔는데 그 탁자를 너무 깨끗하게 올려 닦아놓은 거예요. 미끄러웠어, 너무. 미끄러워서 못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떨어져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무대 옆에서 한 여성분이 다가와서 제가 일으켜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닉이 기억나시죠? 닉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속삭였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일으켜 드릴게요. 강연 중에 하나예요. 이러면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퇴장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의원님에게도 의원님을 가장 두렵게 하는 요소는 뭐였을까요? 닉이 아마 자립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같은 또래의 여학생 친구가 반에서 공부 잘하는 여학생이 너는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도우미가 도와주는데 집에서 누가 도와주니? 그랬더니 닉이 부모님? 동생?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옷 입고 샤워하고 화장실 가는 거 이것도 다 도와주니? 그랬더니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여자친구가 직설적으로 이렇게 너 그건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야? 평생 그러면 도움만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닉이 충격을 받은 깜짝 거죠. 놀랐군요. 그래서 난 자기는 자립해야겠다. 부모의 도움에서 조금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듯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지금은 제가 이제 휠체어 이렇게 앉아있기도 하고 손도 조금 움직이기도 하고 하는데
처음에는 정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가족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과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난 어떻게 살지? 혹여나 가족들에게 짐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독립하자. 어떻게든 자립해서 혼자 사는 게 가족을 위한 일이다 해서 입각 물고 정말 재활해서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됐죠. 저는 닉 부이지치 모습에서 그 강연에서도 참 감동을 받았지만은 그 운동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게 정말 저는 지금도 수영을 못해요. 그러니까 닉은 저도 진짜 못해요, 물찬 수영. 제비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보면 서핑하는 서핑이에요. 하는 사진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골프도 하고요. 와, 골프까지. 네, 축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스마트폰을 닉부이치치가 또 잘 쓰거든요. 네. 그리고 뭐 책에 우스갯소리처럼 일화가 소개되어 있는데 아까 이제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연습을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마트폰이 이제 생기고 나서 그걸로 뭐 사람들과 소통도 하고 너무 좋은데 통화를 이렇게 제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귀에 이렇게 얼굴을 대고 이렇게 해야 그게 안 되는데 되는 그 거죠. 핸드폰을 이렇게 위로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발로 핸드폰을 위로 탁 차서 와. 여기에 어깨에 이렇게 한 다음에 하는 이 연습을 엄청나게 했대요. 수천 수만 번 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이게 핸드폰을 이렇게 발로 던지면 얼굴에 날아서 부딪히니까 네. 멍도 엄청 많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거의 이제 숙달된 지금 그게 다 된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 숙달이 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무선 이어폰이 개발된 거예요. 좋은데? 그래서 그거 그냥 꼽은 거는데 그래서 본인이 그거 그냥 사람들한테 이제 장기자랑 같은 거 할 때 내가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혹시 의원님도 그런 뭐 도전 이야기가 많이 있을까요?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살아가는 방법과 모습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를 들면 잔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없는 잔이 있어요. 우리 집에는 이 손잡이 없는 잔이 없어요. 그 들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이제 손이 안 되게 저는 이렇게 껴서 이렇게 손을 잡아야 하니까. 네. 이런 것들이 우리만의 요령인 거죠. 네. 그러니까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뭐 양말 신는데 보조기기가 조금 필요한다거나 손톱을 깎을 때 다른 그러니까 이렇게 눌러서 깎는 뭐 이런 것들이 있거나. 그러니까 자신만의 방법을 그렇죠. 다 우리가 개발해서. 스스로 터득하는 거죠. 이야, 의원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런 거를 어떤 똑같은 걸 당했을 때는 미리 이렇게 네네. 개발해 놓으신 분이 이렇게 좀 전수를 해주시면 훨씬 그분은 훨씬 좋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거를 알려주시는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이 사실 많이 알려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 터득한 걸 좀 알려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러셨구나. 남편분에게 그때 많이 알려주셨겠죠. 저번에 만났을 때. 잘 알려주고 혼내는 예쁜 누나. 공감내기라고요. 그렇죠. 아니, 그냥 잘 알려주는 사람은 다 누나야. 우리 진영 씨 밸런스 네네. 게임 한번 가볼까요? 저 보니까 우리 의원님이 제 또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게 저랑 똑같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던 것 그래서 같아요. 뭔가 괜히 언니 같고 좀 고민 상담도 하고 싶고 그런 의원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더 솔직한 모습도 보고 싶어서 제가 양자택의 밸런스 게임 준비했습니다. 예, 뭐 해치지 않으니까. 진짜 대본에 없는 거. 네, 뭐 이렇게 좀 긴장하시는데 해치지 않으니까 네, 절대 해치지 걱정하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세요. 그냥 제가 질문 드리면 둘 중에 하나만 네. 골라주시고 간단하게 이유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재선에 도전한다 대 안 한다. 하나, 둘, 셋. 한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그 이유를요. 네. 제가 도전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 번쯤 처음에 끝나지 말고 이때까지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님께서 재선에 당선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좀 누군가한테 도전을 해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누군가한테 롤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이 됩니다. 지금 비례대표시잖아요. 네, 다음번에 이제 지역구로 나가셔서 네. 꼭 당선되는 그러니까요. 걸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집에 계신 분 잠깐 잊으시고 선택해 주시면 네. 됩니다. 둘 중 한 사람과 데이트를 하게 된다면 핵노잼 까칠한 현빈 대
대유잼 세상 다정한 조세호. 하나, 둘, 셋. 현빈. 아, 의원님 얼굴 보시는구나. 왜요, 의원님? 제가 재밌게 해드리면 되니까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저도 혹시- 그렇습니다. 네, 그냥 눈으로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호는 왜 갑자기 도의문의 일패예요? 갑자기 여기서. 조세호. 죄송합니다. 이번 영입 제안이 아니었어도 언젠가는 정치를 했을 것이다 대 안 했을 것이다. 하나, 둘, 셋. 안 했을 것이다. 아, 그래요? 네. 왜요? 이렇게 잘하시는데? 아마 상상을 못 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냥 저 나름대로의 그 직업을 가지고 살았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미래를 잠깐 보고 올 수 있다면 미래의 내 모습 보기 대 로또 번호 보기. 하나, 둘, 셋. 미래의 내 모습 보기. 진짜 오. 로또인데 로또 관심 없으세요? 네, 저 로또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진짜요? 닉도 그렇지만 많이 가졌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한 거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의원님. 저도 그냥 제 모습 그대로 그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근데 싶어요. 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 궁금해요. 너무 궁금하죠. 네. 궁금하긴 뭐 미래에 소고기 사 먹고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의원님? 안성의 소고기가 맛있어요. 아, 거기서 만나는 걸로 해요, 미래.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최혜영 의원님의 밸런스 게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희망을 전하는 롤모델. 닉 부이지치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희망의 전도사가 된 셈이에요. 이제 본인이 전문 강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네. 학교나 여러 단체에 저 강의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당신 너무 젊다. 그리고 당신 모습이 이상하다. 이런 피드백을 받고 다 거절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을 했는데 막상 무대에 서보니까 또 너무 떨리고 그런 이제 시행착오를 예. 겪으면서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전문 강사로서 살아남기 위한 여러 가지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고 그것이 지금의 닉 부이치치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공한 게 아니라 자신은 무엇이든 이렇게 어떤 악정 고투 끝에 예. 그러니까 노력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닉 부이지치가 처음 강연에 나왔을 때 정말 운명처럼 자신과 똑같은 장애를 가진 어린 아이를 만났다고 해요. 그 이야기 기억나세요? 네, 교회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갔는데 네네. 누군가가 닉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알아볼 사람이 없는데 누가 이렇게 나를 찾을까 잘못 들었나 했더니 한번 이렇게 고개를 돌렸더니 닉 맞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닉이 딱 봤을 때 눈망울이 너무 총총한 예쁜 아이였대요. 예. 그런데 그 젊은이가 갑자기 아이를 높이 들어서 닉에게 보여주는데 닉과 똑같은 모습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발가락 2개 있는 것도 너무 똑같은 거죠. 그때 닉이 너무 충격을 받고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저 아이도 본인이 생각이 났던 거죠. 거울처럼 비춰진 거죠. 얼마나 힘들게 앞으로 살까라는 걱정도 하면서 하지만 내가 먼저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알려줄 수 있을 거다. 또는 그 가족분들도 우리 가족이, 닉의 가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거다라고 네네. 생각을 했대요. 아니 그 의원님 혹시 이제 이 장애를 극복하시는 과정에 롤모델이 있었나요? 사실은 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비슷한 사람, 그러니까 장애는 비슷하지만 이렇게 자립하고 뭔가 일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복귀하는 기간이 좀 길 수밖에 없었죠. 누군가가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걸 훨씬 더 단축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의원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중도 장애인의 롤모델이 되어주셔야 되겠네요. 엄청 많이 노력하려고 했었어요. 현장에 있을 때도 사실 이제 다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 상담을 많이 하러 다녔거든요. 네네. 상담하면서 나도 했다. 너도 할 수 있어라는 힘을 좀 많이 주기 위해서 그 친구들이 사회에 나와서 지금 잘 살고 있기도 그런 게 참 큰 보람이에요. 맞아요. 의원님 혹시 이제 이 책에서 뭐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구절 있으시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딱 한 구절, 짧은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네네. 읽어드릴게요. 삶의 목적을 찾는 것만큼 소중한 일은 없다.
분명히 말하지만 누구에게나 세상에 보탬이 될 만한 구석이 있는 법이다. 너무 마음에 들죠. 네. 많은 분들이 장애인이면 항상 도움만 받고 뭔가를 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네네. 그런데 아니잖아요. 각자에게 줄 수 있는 역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닉도 그 다니엘에게 처음에 휠체어에서 본인 휠체어에서 내려와서 그 다니엘을 타보라고 했어요. 네. 얼마나 처음 타서 휠체어 딱 맞고 좋았겠어요. 예. 막 신기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니엘도 전동 휠체어를 타게 된 것처럼 저 역시도 누군가한테 상담도 해주고 저의 롤모델로 이제 보시고 또 뭔가를 활동을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엄청 큰 보탬이죠. 이 책 저희가 덕분에 의원님 오랜만에 저희 닉 VGT를 다시 회고를 한 거예요. 이 책 어떤 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세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면서 좀 삶이 힘들고 고될 때가 있을 거고 또 좌절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위기를 희망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마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회의원으로서 21대 국회 남은 기간 동안 나 이것만은 해결하고 가야겠다라는 게 있으신지? 네. 다 소중하긴 한데요. 딱 한 가지 법안이 있는데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이에요. 우리가 장애와 비장애 나눌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시설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역사회에 단절되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이 통과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보면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는 몸만 본인이 움직여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좀 필요한 거 아닐까요? 뭐 모든 활동 영역 많은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자립이라고 했을 때 경제적 자립도 있거든요. 예, 그렇죠. 직접 일을 해서 세금 내는 장애인으로 네네. 살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가 확대돼야 될 거고 네. 그리고 또 있는 일자리가 아니라 좀 그들이 장애 특성에 맞는 일자리도 만들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의 이제 도전하는 삶의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앞으로 나 이거 하나 더 도전하고 싶어. 원래 도전하신 분들은 계속 또 도전을 하잖아요. 네. 혹시 다음 목표가 뭐가 있으신지요? 우선은 21대 국회 들어왔으니까요. 장애인 당사자 비례대표로서 그 역할을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요. 네. 아까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22대 지역구 안성에서의 지역구 안성. 의원으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성에서 쇠고기 한번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도 아니죠. 그것도 좋지만 다음에 22대에 당선돼서 다시 인생 책방에 도전하는 나와주시면 네, 좋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권진영 씨 오늘 의원님 만난 소감 어때요? 이 위기를 희망으로라는 네. 에너지를 제가 받고 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국민들에게 계속 이 위기를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의원님이 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위평론가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생의 장애물인 줄 알았는데 인생의 선물이었네. 그러니까 이게 시련이 자기 됨됨이를 돌아보게 하고 또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애물을 선물로 바꾸는 그 전환의 마법을 닉 부이치치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닉 부이치치 책 읽으면서 그 장애 부분만 가로를 쳤어요. 그 가로에는 누구나 각자의 시련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만 다를 뿐이지. 근데 이제 닉 부이치처럼 본인의 장애를 좀 희망과 선물로 바꾸는 그런 삶을 이 책을 통해서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용기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님, 시청자 여러분한테 오늘 좀 얘기를 잘 하셔야 다음에 또 표도 딱 갑니다. 예, 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면. 요즘 코로나 확산 그리고 또 이태원 참사 때문에 네.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요. 조금만 힘내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또 우리 두려움을 희망으로 다시 바꿀 수 있도록 희망찬 2023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최혜영 의원님과 함께 닉 부이치치의 삶, 또
닉브이지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 또 의원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큰 용기를 얻은 것 같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다음 행보 우리 큰 응원하기로 약속해요. 약속해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도서관과 함께 다양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오늘 뭐 읽지의 홍재경입니다. 오늘은 국회도서관이 조직문화, 우리가 일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엄선한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책도 놓치지 않고 준비했는데요. 먼저 사회과학 분야 도서부터 만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마스크 파노라마입니다. 2020년 코로나19는 예기치 못하게 찾아와 전 세계인의 일상을 뒤흔들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우리는 다종다양한 상황들을 경험했는데요. 그중 팬데믹의 변화상을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스크 착용입니다. 책은 우리의 삶과 시간을 뒤흔든 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 마스크화된 삶의 양태를 살펴보고 감염병과 함께 진화한 마스크의 역사를 추적해보는데요. 마스크를 둘러싼 의학적, 과학적, 정치적, 역사적 논의들을 파노라마처럼 넓게 펼쳐 보이는 흥미로운 연구 모음집. 흑사병에서 코로나19까지 마스크의 과학과 정치, 마스크 파노라마입니다. 다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누가 죽였는가가 아닌 왜다. 수십 년간 살인사건 현장을 헤맨 한 정신과 의사의 강렬한 회고록. 저자는 26년간 실제 살인 현장에서 100여 건 이상의 강력 범죄를 수사하면서 각계각층의 피해자 및 가해자 그리고 생존자들과 함께 일해왔는데요. 이 책은 현장을 누비는 정신과 의사이자 법정에 출석하는 전문가 증인으로 활약하는 동안 저자가 맞닥뜨려야 했던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의 가장 어둡고 뒤틀린 면면을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영국 최고 법정신의학자의 26년간 현장 기록, 비극적인 인간 내면에 관한 끈덕진 통찰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은 국회도서관이 선정한 테마도서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이번 주 국회도서관 북큐레이션 책으로 말을 걸다 주제는 조직문화, 우리가 일하는 법입니다. 조직문화 혁신의 사례와 논의를 살펴보며 우리 사회의 변화와 갈등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책들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 책은 구글 엔지니어는 이렇게 일한다입니다. 지난 50년의 세월과 이 책이 입증한 사실 한 가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발전은 결코 정체되지 않는다입니다. 빠른 기술 변화 속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역할은 점점 더 확장될 텐데요. 기업의 혁신을 가져다줄 구글러의 엔지니어링 전략을 모두 담은 전 세계 개발자가 극찬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바이블. 구글의 특별한 문화, 도구, 프로세스 모든 것을 공개하는 책 구글 엔지니어는 이렇게 일한다입니다. 다음으로 책 규칙 없음을 소개합니다. 통제와 규정은 무능력한 직원에게나 필요한 것. 넷플릭스 CEO 리드 헤이스팅스의 첫 번째 책. 1997년 설립 당시 넷플릭스는 우편으로 DVD를 대여해주는 회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 세계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며 연간 수조 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었는데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혁신을 거듭하고 소용돌이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온 넷플릭스. 넷플릭스의 경영 방식과 기업 문화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책 규칙 없음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슬기로운 공무원 생활을 소개합니다. 고용 불안정 시대에서 신입 9급 공무원은 부러움의 대상이자 꿈의 직업이었는데요. 하지만 분석 결과 엄격한 상하관계, 감정적인 민원, 낮은 기본급 등을 이유로 입직한 지 3년이 되지 않아 퇴직하는 신입 공무원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공무원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얄팍한 처세술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서는 의미 있는 공직자로서의 삶과 소중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공무원으로 생존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스킬법을 담은 책 슬기로운 공무원 생활입니다. 오늘도 국회도서관 추천도서로 즐거운 독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뵐게요.